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법무부가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 제안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원에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고 그 외에도 좀 다른 행위 기반 구제체계 효과를 조건으로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운영체제 매각을 좀 요청했다는 소식에 따라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의 요청을 좀 살펴보면 이제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 사용자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는 한 크롬의 검색은 구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구글이 검색 엔진을 크롬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등 인터넷 접속을 위해 만든 제품에서 분리해야만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자사의 이런 검색 엔진에 우선적으로 액세스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손을 떼야 하고 또한 크롬을 포함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좀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애플에게 좀 돈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런 구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사파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애플에 이렇게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좀 없애야 한다라며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구글에게 이렇게 강경한 그런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법무부는 이제 웹사이트 게시자가 구글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하는 것을 좀 거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 퍼블리셔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등 이런 법원에 굉장히 광범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오늘 장 하루 동안 4.7% 하락하면서 지난 하루 S&P 500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베어드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요청이 법원의 뭐 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항소 절차를 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강경하고 막 어떠한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뭐 포기해야 되고 뭐 구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법원의 판결을 좀 훨씬 넘어서는 조치다라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번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글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이번 이런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제 1심에서는 좀 이렇게 기업을 좀 분리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제조업체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깔게 했고 또 이런 넷스케이프와 같은 기업을 당시 경쟁자였죠. 몰아내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익스플로러와 이제 윈도우를 결합했다면서 이렇게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2심에서 기업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는 합병을 통해 이제 독점이 형성된 경우에만 구제책이 적절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당시에 이렇게 윈도우즈나 익스플로러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피스와 같은 제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통해 독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즉 과거 이제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들처럼 스탠다드 오일처럼 그렇게 막 문어발로 모든 기업들을 합병해서 특정 산업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특히 미국이 이러한 판례법 국가라는 것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이제 구글의 크롬 역시도 좀 합병이 아니고 합병보다 이제 스스로 좀 개발했고 또한 과거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AT&T의 소송을 담당했던 이런 글레마니신 변호사 역시도 1982년 AT&T의 벨 매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등 향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무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구글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이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결국에는 2025년도 1월에 들어서고 그 이후에 또 법무부의 의견이 이런 차기 행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성에 맞게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끝까지 한 내년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마치고요.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전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중시한다면 향후에 좀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 리전스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팬데믹 동안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 모든 병목 현상들을 대부분 사라졌고 이미 경제는 좀 정상화가 됐다. 물가지수 역시 지금 2022년도에 7.2%라는 이 놀라운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놀라운 모습에서 지금 2.3%까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이제 근데 이것이 정말로 연준이 원하는 딱 그 2%까지는 2.0%대로는 이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이 여전히 연간 5%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도 자동차 수리나 보험 등이 빠르게 상승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끈적끈적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제 라스트 마일 마지막으로 정말 마무리해줘야 되는 이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길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한 TS 롬바드 역시도 최근의 실업률이 4.1%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실업률 상태에서 더 크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값싼 이런 중국 같은 데서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과 함께 동시에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이런 자유 경제가 아니라 약간은 좀 세력이 나눠서 경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준이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서 한 2.5%에서 3% 정도의 이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2%, 2.0%가 좀 쉽지 않은 길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자체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갈 것 같지만 올해는 한 2.25% 정도라고 예상하며 이제 한 2%보다는 여전히 이제 목표치보다는 높다고 예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는 이 물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목표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고 지금 합리적인 기준이며 지금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2.0%의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마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는 이번에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이제 1월에 사임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 1월 20일에 이제 사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원래 기존 게리 갠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사임하는 것이 이제 관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또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런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그 소식과 함께 주가가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리플 역시도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SEC와 좀 소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식과 함께 10% 넘게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사실 당연히 암호화폐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이라고 알려진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루 동안 16% 정도 하락했고 코인베이스 또한 한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이번 하락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좀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8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발언이 좀 큰 영향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까지 좀 주가가 그럼 하락하게 된 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은 이런 CEO의 발언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좀 영향을 크게 받게 된 이유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파란색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보다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떠한 프리미엄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프리미엄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변동성이나 이슈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관련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프리미엄과 관련돼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글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미주미의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번에 이 성정모 연구원께서 이 빅토리아 시크릿과 관련돼서 연말 쇼핑 시즌까지 굉장히 좀 소비재 관련한 이런 중요한 좀 좋은 인사이트를 또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에 공유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보았던 세 가지 소식. 첫 번째로는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크롬을 좀 매각해야 한다라는 소식.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상승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은 조금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